오늘 아침에 통계 보니까 그 국민의 15개 기관에서 나왔는데 13개가 국민의힘이 높고 민주당이 12개인가 높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0% 넘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네. 지지율이.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전한길 선생님은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의 이 실책, 민주당이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민주당의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참 민주당 보면 안타까워요. 야 진짜 뭐 너무 안타깝다 해야지.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자살골 계속 넣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보고 있으면 의의가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비상계몽령이라 하느냐면은 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죠.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자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나빴죠. 잘못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왜 50일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비상계엄 왜 선포했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특히 2030 세대 먼저 알아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 먼저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29번의 탄핵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특검 이랬잖아요. 야 진짜 그 탄핵 내용도 보게 되면은 알아버렸잖아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이야. 아니 감사원장 왜 탄핵하지? 감사원장 하는 일이 뭔데요? 부정비리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부정비리 있으니까 감사원장 탄핵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왜 검사를 탄핵하지? 검사는 범죄자 잡는 게 검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잖아. 국민들이 그런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이틀 만에 탄핵시켜버리고 29번의 탄핵,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지금 대행의 대행, 최상무 대행도 또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대. 야 이거는 이러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탄핵 다 시키고 마지막 국어 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키겠다. 이놈들은 국가에는 안중에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예산 삭감도 그 다음 또 알아버렸잖아요. 예산 삭감이 많았죠. 그렇죠. 예산 삭감이 예를 들면 대통령 특활비 뭐 185억인가 그를 빵원, 검찰이 그 수사하는데 뭐 특활비 이런 거를 500몇 억을 또 빵원,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뭐 경찰 이런 것도 35억인가 또 빵원. 네. 또 제가 가장 빡친 게 뭐냐면은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거든요. 군부대 강연. 네, 가는데 그거 보면은 병장 월급 200만 원 되면서 초급 간부들 있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병장은 의무병이잖아. 그죠? 의무로 오는 놈한테 200만 원 주는데 저는 그 반대하거든요. 그렇게 높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부사관들 있잖아요. 네네. 직업군인이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토칠한 사명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원사하면 병장은 의무로 왔잖아. 얘들은 당연히 일해야지 뭘. 나도 갔다 왔는데 반면에 직업군인들은 더 높이 해야 되잖아요. 그 비슷해 준 거야. 저는 이거 반대거든요. 거기에 맞게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사관이나 장교들. 근데 이번에 그 국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그 초급 간부들 있잖아요. 네. 처우 개선 좀 해주자 라고 했는 뭐 몇백억 그걸 또 빵원 만들었어. 저는 그때 사실은 또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아니, 이놈들은 도대체 뭐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탄핵하고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대통령도 아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는데 일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 만들어서 너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하지 말고 이거는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야. 이거는 국가 시스템을. 그 다음에 또 드러난 게 그 뒤로 이제 민주당이 또 계속 헛발질한 게 이거죠. 원래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에 줬어. 네. 국민들이 다 의아해했어. 왜 공수처에 주지? 또 뒤에 뽀록이 나잖아요. 뭐냐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어. 불법.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원래는 이제 밝혀졌잖아요.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게 관련돼. 그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빠꾸 당했다는 거예요. 남청규 그 영장 판사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빠꾸 당하니 그 불법이죠. 그 서부지법에다가 이순영 판사한테 체포영장 받아. 그리고 그 이순영 체포영장 받은 또는 글자 써놓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판사는 입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영장에다 지가 써놓잖아요. 예외 조항을.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본적으로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안 될 짓을 한 거야. 이해 안 될 짓을. 그래놓고는 언론들이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우리법 연구에 갔던 끼리끼리잖아요. 그 국민들은 또 의구심을 사는 거죠. 야 이놈들이 이거 불신을 그들이 다 초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수처 체포 영장 발부 이제 대통령 잡으러 갈 때 그 용산에 있는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거기에 3천여 명을 풀었거든요, 경찰을. 그리고 아니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잖아. 아직까지 내란죄 확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은 최소한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보란답시고 끌어내라 했잖아. 에? 그때 야당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경찰 보고 너희들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이성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아니 이성인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진짜인데 국회의원이니까 묻고 싶고 진짜 정치만 우리나라 국민 만나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아니 네가 총 맞든지 해야지. 인마 맞으려면은 경찰이 뭔 죄가 있어요. 경찰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제자들 억수로 많다만 내 제자들 에? 총 맞더라고 끌어내라고. 나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 솔직히 저는 그 윤석열 그때 저는 지도자상을 정확히 제가 역사 가르칠 때 일만 하거든요. 원래 일 터지고 나면은 누가 이제 세란식 충신에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인지 간신히 드러나요. 네네네. 그때 어떤 일이 드러났냐 하면은 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야당 이성윤 의원이 했나요? 네. 이성윤 그 사람은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거 나왔잖아 그날. 다 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하냐면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제가 윤석열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 이유가 결정 이유가 그거였어요. 체포 당하던 날. 네, 체포 당하는 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뭐냐면 바깥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그리고 앞에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고 끌려갔잖아요. 그때 저는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일 발생했을 때 내만 살겠다고 너는 다 죽여 내만 살겠다는 지도자가 있고 죽든 말든 옆에 사람은 반면에 야 너희들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때 진심을 보여줬어. 저는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게 저는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끌려갔잖아요. 지금도 막 불합리하게 있잖아요. 야 저는 그때 야 대통령을 저놈들이 저렇게 강제로 끌고 갈 거면은 일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놈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대할지를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렇죠. 어쨌든 그랬죠. 그다음 좀 더 하면은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드러난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이상한 그 소속에서 우리가 솔직히 몰랐던 우리법 연구나 국제인권법 연구 이런 걸 평상시에 몰랐는데 알게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 계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